직원이 한두 시간 정도 걸렸던 거를 30초 만에 끝나게 되더라고요. 비용은 진짜 거의 100분의 1로 줄였고 시간도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처음에 AI를 써보고 생각보다 멍청한데 싶었어요. 그렇죠. 네, 네네. 좀 내가 하는 말을 왜 이렇게 안 듣지 얘가? 네. 그래서 별론데 하고 오히려 안 썼었어요. AI가 멍청한 거는 프롬프트가 조금 멍청해서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시면서 AI를 실제 실무에 도입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님이십니다. 김다솔 대표님 모시고 AI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네네. 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 프레젠트랩을 운영한 지 5년 차가 된 대표고요. 사실 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한 3년 차쯤에 되게 위기를 맞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분명히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매출은 안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회사의 사업의 효율성을 많이 개선을 시켜가지고 이제 매출도 한 2배 이상으로 올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찌 보면은 요즘에 AI가 발전하면서 점점 네. 직업을 사라지게 한다. 네네, 그리고 그쵸. 이제 취업이 안 된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회사를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 네.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위기가 엄청나게 왔었다는데 네네. 그 위기가 왔던 어떤 원인 이거를 뭘로 판단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한 5인 이하의 작은 회사인데 에이전시 특성상 사람을 갈아 넣는 구조로 광고가 해야 되니까. 네네네. 네. 이제 예를 들어 디자인을 만들 때는 디자이너가 일을 해야 되고 광고를 할 거면 이제 마케터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구조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와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네. AI를 도입을 해서 기존에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시간 되게 소모되던 반복적인 일들을 엄청 10분의 1 정도로 줄이고 나니까 더 많은 일들, 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가능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직 AI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실무에서 그렇게 10분의 1이면 엄청난 효율이 생기는 건데 그런 그쵸.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벌써? 사실은 AI를 어떻게 잘 쓰는지에 따라서 네.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처음에 AI를 써보고 생각보다 멍청한데 싶었어요. 그렇죠. 네, 네네. 좀 내가 하는 말을 왜 이렇게 안 듣지 얘가? 네. 그래서 별론데 하고 오히려 안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출시됐을 때 쓰던 사람이 아니라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위기를 겪고 뭐라도 해야겠는데 채용을 하기는 사실 부담스럽고 지금도 매출이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AI를 직원 수준으로 한번 써보자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AI를 엄청나게 파고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 쓰면 애가 말을 잘 듣네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효율이나 비용이 급격하게 좋아졌다라고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사례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러 팀마다 필요한 AI들을 도입을 했는데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저희 회사가 이제 B2B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면은 저희가 써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달 드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걸 기존에 저희 직원이 한두 시간 정도 걸렸던 거를 녹음 파일 그대로 저희가 만든 AI 봇에다가 넣으니까 30초 만에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다 보니까 촬영이라든지 보정 아니면 이제 영상화 작업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이렇게 막 대여를 하고 모델 섭외를 하고 촬영까지 썼던 거를 이제 요새 핫한 이미지 AI 나노 바나나나 미드저니들을 써가지고 비용은 진짜 거의 100분의 1로 줄였고 시간도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장소 섭외하고 되네 안 되네 하고 배우 섭외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쵸. 그냥 AI로 돌린다. 네네.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시선에서 의문이 드는 거는 퀄리티일 것 같아요. 퀄리티. 그쵸. 왜냐면 저도 회의록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이상하게 정리해. 자기 마음대로. 정말요? 네. 네네. 그래서 내가 잘못 시켰구나. 네. 라고 지금은 깨달았는데. 네. 어떤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AI를 도입을 하고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AI 봇을 만들었어요. AI 봇. 저희 네. 맞춤형 봇인데 네. 이게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거의 70개 정도 봇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사소한 업무들 다 쪼개서 일을 시켜야지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이행을 하는데 저는 보고서 봇 하나를 만들면 뭐 킥오프 리포트 봇이나 기획서 봇, 제안서 봇 이렇게 굉장히 잘게 업무를 주는 편인데 그랬을 때 훨씬 더 AI가 제대로 일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 시키는 사람의 문제다.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한 땀 한 땀 잘 시키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이 프롬프트 텔링의 책의 주 내용이 AI가 멍청한 거는 프롬프트가 조금 멍청해서다. 아, 이 프롬프트 텔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령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쵸, 맞습니다. 그 얘기인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사례 한번 알려주세요. 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시키는데 네네. 이렇게 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기획서나 보고서를 쓸 때 네. 저희가 보통 다른 분들이 어떻게 쓰나 봤더니 그냥 약간 나 이거 보고서 써줘 요 정도로만 멈추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이 프롬프트 텔링에 프롬프트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PROMPT를 따가지고 네.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는 이제 페르소나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10년 차 뭐 SNS 맞아, 전문가고 맞아.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역할 부여를 하는 건데 AI가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훨씬 더 이제 똑똑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획서를 쓸 때도 너는 10년 차 그냥 기획서 전문가야라고 역할을 부여를 해야지 아니면 AI가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평균치를 뽑아내는 게 AI의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평범하고 너무 멀멀하고 우리 회사랑 안 맞는 대답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너는 이제 10년차 전문가라고 하면은 거기서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뽑아오기 때문에 더 똑똑한 대답을 하고 네. 두 번째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키워드는 R에서 네. 레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원들도 똑같은 게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은 길을 되게 잃잖아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을 먼저 주는데 AI도 우리 회사에 맞춰서 이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쓰던 그런 양식이나 기획서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챗 GPT로 쳤을 때 챗 GPT 봇을 만들 때 지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모든 파일들을 업로드를 시켜놓고 너는 대답할 때마다 무조건 이 파일들을 참고를 해서 대답을 해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맞춰 놓으면 우리 회사 양식에 맞춰서 쭉 이제 결과물들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초보적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공부시키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네, 훨씬 네. 많을 것 그쵸,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공부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게 내가 그 크게는 두 가지예요. 내가 기존에 쓰던 자료들을 그런 스타일을 참고하기 위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자료. 네.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진짜 유튜브 컨텐츠를 진짜 잘 터지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 기존 자료보다는 잘 나가는 분들의 이런 스타일 좀 벤치마킹 해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친구는 파일을 다 읽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를 추출을 해서 그냥 파일 형태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PDF나 이미지도 다 인식을 해서 네. 어떤 형태든 그냥 넣어주면서 이걸 참고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애가 똑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 보면은 뭐 내 GPT 만들기인가 뭐 네, 그런 거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그거 눌러가지고 너는 뭐 10년 차 뭐 네네. 유튜버야 뭐 하면서 막 PPT 막 집어넣어주고 뭐 영상 넣어주고 스크립트 따서 넣어주면 네네. 알아서 그거에 맞춰서 해준다. 네네. 그게 이제 봇을 만들기인데 그런 식으로 내가 기존에 썼던 대본 스크립트들을 저도 다 모아서 이 친구한테 PDF 형태로 올려두고 이게 네. 이때까지 내가 했던 콘텐츠 스타일이고 내 말투고 그리고 이 대본이 뭐 예를 들어 서문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이 나는지 이 모든 구조를 너가 참고를 해서 새로운 걸 뽑아줘 라고 하면은 훨씬 내 그 콘텐츠 결에 맞게 이렇게 뽑아내주고 저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봐도 네. 나갔다라는 느낌이 한 몇 %까지 오나요? 저는 그래도 이 레퍼런스를 넣으면 거의 80-90% 정도는 따라오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되게 흡사하게 만족스러운 정도까지는 오는 거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AI가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100% AI한테 맡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AI가 초안을 80% 정도 만져주면은 20%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좀
이거 괜찮네 혹은 이건 좀 더 디벨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역할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뭐 그쵸. 아예 날로 네네. 먹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러면 직원들이 어찌 보면 이제 갑자기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쵸. 느낌인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뭐 예전에 보면 뭐 초등학생 수준이다, 대학생 수준이다, 아니다 이제는 뭐 대학원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네네.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쓰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뭐 한 대학교 졸업한 뭐 4년제 대학 뭐 신입사원 정도는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느낌이? 저는 AI를 비유를 할 때 신입사원인데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우리 회사에 그런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모르는 모르니까.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신입사원을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수가 제대로 된 디렉션을 주고 제대로 된 명령 그리고 좋은 피드백을 준다면 네. 그 신입사원은 완전 에이스로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살짝 답답한 네. 얘 왜 이렇게 일하지?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 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냥 네네. 챗GPT 키면 무엇을 뭐 알려드릴까요? 네네. 나오는 그 창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쓰는 거는 업무용으로는 좀 맞지 않는 거군요. 아예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네. 보통은 회사나 이제 업무를 할 때 기존에 해오던 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고서도 양식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면은 뭐 기획서를 쓸 때 플로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SNS 콘텐츠를 할 때 쓰던 말투나 브랜드 톤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네. 너무 평범하고 너무 뻔한 그런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업무별 봇들을 그 맞춤형으로 만드는 게 네. 실제 업무를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 이 책 제목처럼 프롬프트에다가 어떻게 잘 시킬 것이냐.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사수가 잘 되는 좋은 네, 사수 네, 되는 그쵸. 법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딱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수로서 네. 에이스 신입사원을 거의 팀으로 꾸릴 수 있는 방법. 이 네. 프롬프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AI한테 이제 명령 내리지 말고 시나리오를 설계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뭐 그래서 AI를 도구가 아니라 동료처럼 대해라. 네네. 이게 그 말의 의미인 건가요? 네, 그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롬프트 텔링이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일방향적인 명령이 아니라 AI랑은 티키타카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랑도 똑같다, 신입사원이랑도 똑같다라고 하는 게 그냥 첫 번째 1차로 일을 시켰을 때 들고 온 1차본이 마음에 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고 방향성을 줬을 때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오는데 AI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한 명령 한 번이 아니라 이 친구랑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내가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활용도가 천차만별이 되는 것 같아요. 칭찬하면 더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또 재밌는 얘기가 이건 실제로 논문에서 나온 건데 네. 그 당근과 채찍이 둘 다 필요합니다. 아, 혼내기도 해야 돼요? 혼내기도 혼내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네. 알려진 혼내기 중에서 예를 들어 챗 GPT한테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 구독 끊고 나 재미나이한테 갈 거야?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가끔 협박을 하면은 갑자기 정신을 확 차리면서 대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효과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너 이것도 못하면 벌금 뭐 진짜 한 100만 원 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얘가 잘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네요. 진짜 사람이라고 진짜 생각하면 사람이라고 돼요. 생각하면 네네. 되는 거네. 근데 또 이제 채찍만 주면은 좀 애가 네. 속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잘할 때는 잘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좋은 피드백이 이런 칭찬과 채찍인데 얘가 그걸 학습을 계속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내가 이걸 했을 때 칭찬을 해주네? 혹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얘 마음에 안 들어 하네? 이것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기 때문에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일을 잘 시킨다는 개념은 사수가 알고 있어야지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업무에 쓰려면 기존에 어떤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회사를 좀 운영한 사람들이 이게 조금 더 활용도가 높긴 하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내 업무에 그 직장인 분들도 잘 쓸 수 있는 게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직장인 만약에 팀장이 아닌 내가 팀원이다. 네. 그러면 사실 혼자서 해야 될 A부터 Z까지의 업무가 있는데 내 밑에 그러니까 새로운 후배가 생겨가지고 내
일의 한 70%는 덜어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서 직장인분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직장인 분들이 이런 건 좀 바로 좀 적용해봐라라고 할 만한 어떤 예시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만약에 프롬프트 텔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관. 네. 그래서 AI를 저는 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주인공 캐릭터가 있고 뭔가 천재 해커가 있다든지 빌런이 있다든지 네. 하는데 각각의 업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캐릭터성만 잘 파악을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기획서를 써야 된다 혹은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근데 GPT한테만 썼더니 얘가 제일 GPT가 똑똑하기는 하지만 약점이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네. 네, 그래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그것만 믿었다가 이제 뭐야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래서 업무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리서치 나는 명확한 숫자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재테크는 네. 수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GPT를 믿는 게 아니라 퍼플렉시티라는 이제 리서치 전문 AI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AI는 철저히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기사 출처에서 이제 수치들을 다 뽑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리서치하는 거는 챗GPT한테 시키지 않고 퍼플렉시티에서 한 다음에 이제 퍼플렉시티가 숫자들을 뽑아와 주면은 그걸 이제 GPT한테 넣어서 가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 수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GPT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나를 학습을 하고 맞춤형 대답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부동산 기사를 보면은 뭔지는 알겠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지?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내 맞춤형 정보를 넣고 내가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뭔지 인사이트를 뽑아줘라고 그건 이제 GPT한테 시키는 거죠. 이거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세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퍼플렉시티도 조금 불안불안한데 조금 불안불안하긴 얘는 해요. 진짜 안 돼. 네. 얘는 진짜 뭐 몇 년 전 거 얘기하고 있고. 맞아요. 근데 너무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해.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그게 제일 문제. 이런 애들이 제일 문제인데 네. 퍼플렉시티는 또 반대로 얘가 좀 감성이 없어요. 공감을 못 해줘. 그쵸. 네, 전혀 공감이 네. 안 돼. 그냥 막 정보만 줘요. 계속. 네, 그래가지고 장단점이 분명히 AI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장점만 취하는 게 똑똑한 팀을 꾸리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챗 GPT를 기반으로 우선은 하되 네. 뭔가 그 각자 장점이 있는 것들은 네네. 좀 다른 거를 같이 쓰긴 써야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미나이와 챗 GPT 둘은 좀 비슷한 류의 그 약간 AI처럼 저희는 느껴지는데 네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뭐 취향 차이 정도인가요? 사실은 취향 차이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그래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미나이도 그렇고 클로드라고 네. 초창기에 꽤나 핫했던 AI가 있는데 똑같은 텍스트를 주면 업무를 하는 건 똑같지만 다 감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로드는 한국 글쓰기를 잘하고 좀 더 감성적인 걸 잘 쓰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감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감성이라는 게 이제 GPT한테 시켜도 그 특유의 GPT 어체가 있잖아요. 네. 티가 나는데 좀 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클로드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코딩 같은 거는 또 클로드가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챗 GPT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제일 이제 보편성이 넓고 이제 그 접근성이 너무 좋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못했던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같은 게 생긴다든지 뭐 영상이 생긴다든지 네. 그래서 사실 GPT를 하나를 쓰면 좀 더 여러 일을 할 수 있어서 좀 편리한 게 있는 거죠. 그럼 제미나이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제미나이도 큰 장점은 이제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구글이랑 연동이 되게 잘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메일을 쓰시는 분들이면은 네. 이제 굳이 챗 GPT한테 따로 가서 이메일을 뭐 쓰고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바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편리성이 있는 거죠. 유튜브 같은 거 인식하고 하는 건 좀 제미나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약간. 확실히 어쨌든 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다르겠죠.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분들도 결국에는 이 AI라는 거를 활용을 해야지만 사실 효율성이 빨라지는 거고 네네. 남은 쓰는데 나는 안 쓰면 상대적으로 또 뒤처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50대, 60대이신 분들 이런 네네.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도 사실 뭐 쉽지 않았는데 네. AI는 뭐야? 뭐 이렇게 가고 계시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AI를 쓰면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을까요? 저는 오히려 50대, 60대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그래요?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I를 잘 쓰려면 나만의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리고 결정을 짓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엄청나게 경력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스마트폰 같은 거를 어려워할 수 있는데 오히려 AI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네. 쉬운데 제가 예시로 AI를 배우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게 저희 부모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저희 사업도 조금 도와주고 계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60대이신데 사실은 컴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의가 들어올 때 문의 응대를 하는 업무를 저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전화는 잘 하시는데 네. 메일이 오면은 그걸 답변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독수리 타법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걸리니까. 네, 그래서 한 대답하는데 30분이 걸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은 엄마 내가 메일 응대 봇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메일이 오면 복사해서 걔한테 붙여넣어. 그리고 대답을 엄마가 복사해서 붙여넣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내용이 맞는지만 보고 보내줘. 라고 봇을 만들어 드렸더니 지금은 훨씬 더 빨리 메일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궁금한 게 네. 메일 답변 봇은 네네. 뭘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에이전시면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문의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어떤 분은 어떤 디자인만 원한다. 나는 뭐 예를 들어 영상을 원한다. 그런데 일정은 언제고 견적은 얼마다. 이게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응대 메일을 써야 되는데 그 은근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쓸 때 약간 업무 하다가 약간 신경이 팔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만든 이제 매뉴얼을 아예 학습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의응대 매뉴얼, CS 매뉴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GPT 봇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런 것까지 학습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일이 누구누구 예를 들어 부익남님한테서 온 메일이다 하면은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답변을 써달라라고 했더니 훨씬 더 그런 업무 효율들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뭐 그 내용 안에서 이름이나 회사명을 찾아내서 그걸로 뭐 이렇게 써줘 이렇게 걸 다 시켜놓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그 회사명, 담당자명 그리고 예를 들어 언제까지 일정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다 맞춤형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일정 같은 거는 근데 확인을 인간이 안 하고 이렇게 자동 대답이 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런 그래서 거? 이제 저희가 매뉴얼 상이 있기는 한데 마지막은 그래도 사람이 내부적으로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죠. 일정 혹시 가능한지. 네. 결국에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말이 아니라서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AI는 제일 좋은 게 말을 하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맞아요. 오히려 이제 인터페이스는 훨씬 더 쉬워진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AI가 결국에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일을 잘 시켜도 결국에 그 사람 AI가 나한테 또 잘못된 걸 줄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네. 어떤 소통의 중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일 시키거나 소통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를 하는 점이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 피드백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명령을 시킬 때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프롬프트에서 제가 P랑 R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프롬프트 네. 이거 하나씩 다 있는 거죠? 네, 하나씩 이거 다 하나씩 있는 있습니다. 건데 프롬프트.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세 글자 프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의 말장난으로 1% 프롬프트 비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프로 아까 P가 페르소나였고 R이 레퍼런스면 O는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네. 우리의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SNS 컨텐츠를 만든다고 쳤을 때 이게 목적이 고객 전환인지 아니면 문의를 많이 오게 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단순 브랜딩인지 아니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그 컨텐츠의 결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그냥 냅다 SNS 컨텐츠 써줘 하니까 얘는 정확하게 뭐가 목적인지 모르니까 되게 두리뭉술한 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뾰족하게 우리의 목표는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전환이 제일 주 목표야라고 하면은 이제 세일즈 톤에 맞춰서 얘가 업무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명령을 할 때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봇이라는 걸 되게 세분화해서 많이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봇이 굉장히 여러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이제 사실은 뭐 마케터한테 뭐 이미지 촬영도 시키고 보정도 시키고 영상까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론 제너럴리스트가 되겠지만은 그 깊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AI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에 완전 프로페셔널 뾰족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업무 수행력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인간을 채용하고 고용할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다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다 잘하는 건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네네. 이 AI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으면 계속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거니까. 있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너는 네. 그냥 고객한테 사과하는 메일만 써. 네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너는 그냥 감사하다는 메일만 써. 네네.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런 식으로.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냥 직원을 많이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네네. 어차피 똑같은 가격인데. 네, 똑같은 가격이라서 그래서 네. 팀을 아예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관을 하나 만들라는 게, 네. 자 마케팅 팀에서도 너는 뭐 SNS, 뭐 인스타 글을 쓰는 애가 있고, 릴스 스크립트를 쓰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은 막 인스타 캡션을 쓰는 친구가 있고, 저는 다 쪼개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똑같은 비용이니까 최대한 여러 봇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게 좋다. 네, 그러면 이번에 좀 이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가는 길이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게 일반적인 대답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AI 그쵸. 에이전트라고 해서 네네. 내가 무언가를 시키면 뭐 계획부터 플랜에서 아예 실행까지 네네. 다 해주는. 한마디로 여행 계획을 다 짜서 호텔까지 예약해 주는 거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실제로도 지금 AI 에이전트가 그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챗 GPT도 그렇고 이제 뭐 젠스파크라든지 여러 에이전트 쪽에서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베타 버전을 런칭을 하긴 했는데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되긴 된다. 근데 아직은 너무 오래 걸린다. 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가능성 정도만 확인을 하는 수준이고 하지만 AI가 정말 무서운 게 이게 학습 속도가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내년쯤에는 꽤나 일 시킬만 하겠다 정도로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직원을 넘어서 일종의 약간 컨설팅 회사 겸 뭐 이런 뭐 여행사 겸 뭐 이런 것들 그쵸. 수준의 어떤 회사 느낌까지 갈 수도 있는. 네, AI를 잘만 쓴다면 다들 뭔가 1인 사업가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발전 듭니다. 속도가 엄청 빠른가요? 저는 매일 아침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미지나 영상 쪽은 특히나 재밌네? 하지만 절대로 이걸 상업적으로 쓰지 못하겠다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윌 스미스 영상 네네. 같은 거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이 정도 구현이라면은 진짜 뭐 모델이 아니라 이런 AI 캐릭터들을 써도 되겠다 수준으로 왔고 최근에는 엄청 많은 이제 대기업들도 AI 영상 광고들을 엄청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일 유명한 이제 야나두가 워낙 성공적인 사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 많은 대기업들이 따라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만들어진 차이고 계속해서 이 친구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클라이언트가 AI로 하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 한 50% 정도까지는 된다. 네. 라고 말씀드렸으면 최근에는 솔직히 이걸 조금만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8, 90% 정도는 AI가 해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고작 한 1년 정도다. 뭐 1, 2년 1년 정도. 거의 6개월? 6개월 만에. 6개월 정도 만에 그 정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걸 결국 이게 어찌 보면 선순환일 수도 있는 게 쓸만하네 해서 사람들이 쓰면 더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더 정교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광고 에이전시도 하고 계시니까 네네. 이 업계에서 보실 때는 사람만큼 하겠다라는 거 한 얼마 정도 보십니까? 한 1, 2년 안에 될까요? 1, 2년 안에는 사람만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디렉터 한 명이면은 모든 그 영상이나 그런 광고들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이제 촬영 감독도 필요 없고 뭐 편집자도 필요 없어지는 막 그런 정도가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분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AI가 못겠지만 광고 영상에서 모델을 섭외를 하고 내 제품이 등장을 하는 영상이다. 그러면 지금 AI로도 꽤나 많은 수준으로 높아져 올라왔거든요. 그 제품 판매 그런 이미지 같은 거 하는 네네. 거는
거의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되고 네, 있어요. 뭐 샴푸 이런 거 네네, 이렇게 맞아요. 세워놓고 사진 찍는 거 네네네. 이런 것들 이제 다 되죠. 거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뷰티 브랜드에서 브랜드 필름을 만들고 싶다. 근데 다음 주가 전시회여가지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대요. 네. 근데 다른 데 물어봤더니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네. 시간이 촉박하다. 해서 이제 하다가 혹시 AI로는 될까요? 하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아, 됩니다. 라고 하고 하루 만에 그 스크립트나 무드보드 그 예시 이미지를 다 뽑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대로 해달라라고 해서 AI가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이런 시간이랑 비용을 너무 획기적으로 줄여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로 듣는 네. 분들이 야 저거 좋다라고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큰일 났다라고 그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내가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지금 네. 내 직장이 지금 사라진다. 네, 지금 네. 뭐 코딩하는 분들 뭐 되게 심각하고 네. 개발자분들 뭐 일자리 없어진다는 얘기 들리는 것처럼 네, 네. 영상 뭐 이런 작가 뭐 이런 쪽도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AI에 대해서 되게 이거 일자리 없애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흐름 자체가 저는 스마트폰이나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똑같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뭐 예를 들어 온라인 뱅킹이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오프라인이 다 죽는 거 아니냐 뭐 은행이 죽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지만 너무 편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편해서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AI도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 일을 거의 못하는 것처럼 AI도 제가 봤을 때 2, 3년 안에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지금 뭐야 내 일자리 없애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 기술을 좀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당장은 그냥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어떻게든 좀 AI를 활용해가지고 속도라도 당겨보자. 네네. 뭐 조금이라도 퀄리티 높여보자. 네네, 이런 그쵸.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된다 지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저도 직원을 뽑으면 무조건 AI 교육부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업무를 줬을 때 이 친구는 그걸 3분의 1 속도로 끝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AI를 잘 활용하는 친구를 좀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I 기술은 진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AI가 100%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AI를 잘 다루고 AI한테 피드백을 잘 주고 어떻게 하면 잘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가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스마트폰 없이 투지폰으로만 살겠다라고 네네. 하면 도태되는 거고 이건 네. 모두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죠. 이 방향은 막을 수 없다면 내가 빨리 네. 선점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빨리 진짜 파도가 칠 때 그냥 거기에 가라앉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파도에 올라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잘 쓰는 분들은 정말 많이 쓰고 잘 하시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은 챗GPT 정도 그냥 무료 한번 사용해 본 정도 뭐 이런 네네. 분들도 사실 엄청 많아요. 그쵸. 지금. 근데 이 AI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 네네. 제품들도 사이트도 사람들한테 요건 꼭 좀 써봐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이 온다면 챗 GPT인데 네. 근데 유료 버전으로 한번 써봐라. 우선 유료는 꼭 네네. 써봐라. 왜냐면은 GPT가 우선은 제일 보편성도 넓고요. 네. 그리고 유료 버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봇 만들기가 유료 버전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그 봇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내 그런 업무 효율이나 그냥 실생활 엄청나게 효과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저는 봇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꼭 업무가 아니어도 진짜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뉴스를 매일 봐야 된다는 건 아는데 특히 네. 뭐 이제 재테크나 부동산 요새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너무 빨리 바뀌니까 저도 내가 뭘 봐야 되지 되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GPT한테 이거는 무료도 가능해요. 특정 시간에 나한테 내가 내린 업무를 가져와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네, 그런 게 가능해요. 내가 근데 안 잘 시켜도?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 한 번만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는 매일 오전 10시마다 어제 최근 2, 3일 동안 있었던 제일 중요한
뭐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을 긁어서 나한테 요약해서 가져와줘라고 이야, 시키고 있어요. 좋은데요? 네네.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 기능. 근데 GPT가 좋은 게 단순히 뉴스 스크랩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제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30대 뭐 무주택자고 내 예산은 어느 정도고 나는 뭐 서울이나 경기권에 관심이 네. 있어. 근데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가지고 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의견도 줘. 네, 의견도 줘. 이런 식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기사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만든 봇 중에 약간 멘토봇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 쪽은 이제 워낙 유명한 이제 워렌 버펫 그러면은 아예 프롬프트에 이제 워렌 버펫의 이때까지 가진 모든 그런 재테크에 대한 그런 철학들을 학습을 해서 너가 그 정신으로 나한테 조언을 좀 해줘. 이런 너는 워렌 것들을 버핏이야. 네, 너는 그냥 워렌 버핏이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료를 좀 넣어주는 거죠. 네. 워렌 버핏이 한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나 그런 거 금융에 대한 네. 그런 자료들을 쫙 넣어주고 그런데 그거를 나의 상황에 맞게 멘토링을 해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라면은 사실 되게 좋고 유용하게 쓸 분들이 뭐 대다수일 것 같거든요. 사실상 네네, 이게 뭐 그쵸. 경제 뉴스만 잘 골라가지고 그것만 해도 나한테 정말, 줘도 네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도 제일 쉽게 그러니까 AI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짜 실생활적인 것부터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리 레시피 찾아보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들 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그쵸. 훨씬 더 조금 고급스러운 것도 가능하군요. 네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유료 버전 있고 프로 버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금액 막 20만 원, 30만 원, 뭐 제미나이 30만 원 내는 것 같은데. 아, 네네. 다른가요? 확실히 다른가요? 아, 저는 그냥 일반인 분들이면 그렇게 비싼 거 안 그런 거안 쓰셔도 써도 돼요. 네. 굳이 회사 하는 분들은 좀 하고. 저도 사실 비싼 거 안 아, 쓰고 그래요? 저는 그 월 20달러짜리로도 충분하다고 충분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결국에 기능이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료로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몇 시에 가져와 주는 기능도 잘 모르시고 네. 봇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봇을 만든다고 내가 하는데 그것도 다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면 끝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프롬프트를 좀 잘 쓰면은 훨씬 더 이 친구가 일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러닝을 하는데 네네. 그 너 러닝 강사야라고 해가지고 시켜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나 뭐 해야 될지 알려줘. 이렇게 네네. 하면은 애가 알려는 줘요. 하진 아, 네. 않지만. 그래서 이제 알려주기만 해도 네네네, 그쵸. 또 6개월치 짜놔 하면 애가 네네. 하나씩 주긴 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날짜를 틀려 맨날. 아, 야 오늘 월요일이잖아. 맨날 혼내거든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GPT가 날짜를 좀 네, 틀리더라고요. 날짜를 많이 틀려요. 네네. 얘가.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 해주는 게 어디냐. 네. 그래서 그렇게 시켜줘도 좋은데 AI가 데이터 분석을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러닝을 했던 내 이때까지의 그런 맞아요. 기록들 네, 같은 네. 걸 넣고 예를 들어서 뭐 나의 특수 상황도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난 조금 무릎이 아프고 어떤 상황인데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기반해서 더 뭔가 조언을 해달라. 네. 이렇게 하면 진짜 내 개인 PT 맞아요. 코치가 생긴 네, 거나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뛰고 나서 항상 보면은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 이렇게 캡처 해가지고 네, 그거 뭐 맞아요. 이렇게 인스타 올리잖아요. 그 그래서 인스타 올리죠. 네. 챗GPT에다가 넣어주거든요. 아, 이미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얘가 또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하자 하면서 이렇게 막 해줘요. 그런 정도로만 썼는데 동기부여 정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군요. 네네. 그 챗GPT는 사실 다들 아시니까 혹시 그쵸. 잘 모르는 그런 AI 아까 퍼플러시티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좀 다른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AI 중에 잘 모르시는 게 젠스파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젠스파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챗 GPT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는 좀 더 다양한 업무를 한 번에 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PT 제작을 하고 디자인하는 거 GPT가 못해요. 문서 작업을 못하는데 젠스파크에서는 그 AI 슬라이드 기능이라고 해서 엑셀 파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PPT도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최근엔 AI 디자인이라고 해서 포스터라든지 그런 네. 디자인까지 해주는 단계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건 아마 약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디자이너를 고용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내가 직접 할 줄 모르고 네. 그런 분들이 쓰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미지나 이런 걸 제작을 해준다. PPT도 그렇고.
네, 단순히 이미지 생성은 많은 AI들이 할 수 있는데 디자인까지 해주는 툴은 아직까지 많이 없거든요. 뭐 이런 건가요? 뭐 글자 크기 조금 줄여주고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생성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내가 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 그 특별 메뉴가 신메뉴가 나왔어 하면은 거기에 대한 카피부터 텍스트부터 써주고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까지 해서 디자인을 완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진짜 직원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직원의 맞아요. 숙련도의 문제일 네네. 뿐이지. 그런 부분은 내가 이제 사수로서 잘 시키기만 네. 하면 얘가 훨씬 더 정교해진다. 네, 아무래도 잘 시키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결국에 이 책 안에 다 있는 건가요?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네, 제가 이 책에다가 제가 직접 사업에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직원을 교육을 하면서 AI를 어떻게 썼을 때 제일 얘가 똑똑하게 대답을 하더라. 그 데이터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공식에다가 담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직장인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생활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워렌 버핏 예시가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개발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롬프트도 들어가 있고 직장인을 위한 프롬프트, 프리랜서를 위한 프롬프트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AI 시대가 온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AI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걸 한번 해서 왜냐면 이게 네네. 다 모두에게는 시간을 아껴주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인데 그쵸.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다. 맞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이런 게 계시더라고요. 되는지도 모르는 네네. 분도 많을 거고 저도 몰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이 부분을 잘 고민해보고 저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다솔 대표님 모시고 AI 시대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처음 듣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